최영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것과 함께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미분법하고 연결시키는 그러한 것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 어떠한 함수가 있다. 이럴 적에 어떤 때 증가하고 어떤 때 감소하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함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 판단을 할 때 전제 조건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겠는가 감소하겠는가, 그것을 판단을 해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x가 증가할 때예요. x가 증가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0보다 적은 영역에서 x가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오면은 함수 fx는 점점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x가 점점 증가를 하게 되면은 함수도 점점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항상 x가 점점 증가를 해갈 때 y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 그걸로 증가 감소를 판단을 한다. 그거 잘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증가 그리고 감소를 얘기를 할 적에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 구간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한 점에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즉 그러면은 이 구간을 염두를 해두고 말한다는 것은 특정 구간을 정해두고 그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특정 구간이란 것은 뭐 임의의 구간이 되겠죠. 임의의 구간을 정해 놓고 그 구간에서 함수 증가와 감소를 말하는 관점이 있어요. 이러한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구간을 이쪽을 A라고 잡고 이쪽을 B라고 잡읍시다. 그러면은 A와 B 사이의 구간을 잡음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구간을 잡든지 간에 이 구간 내에서 임의의 x1이라는 좌표를 하나 잡고 x2라는 좌표를 하나 잡읍시다. 이럴 때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서 x1이라는 좌표는 함수값이 이것이고 x2라는 점에서는 함수값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x가 점점 증가해 옴에 따라서 함수값이 점점 감소를 했잖아요. 이러한 경우를 감소함수라고 해요. 또는 함수 fx는 A부터 B 구간 사이에서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 구간 한번 봅시다. 여기도 어떤 A와 B 사이의 구간을 잡음에 있어서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했을 적에 x1에서 함수값은 이것이고 x2에서는 함수값은 이거잖아요. 이럴 때 점점 x1에서 x2로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더 증가가 되어졌죠. y값이. 이러한 경우를 증가함수라고 해요. 어떤 조건 하에서? 구간 A, B에서. 그러면은 증가 감소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적어 볼게요. 임의의 구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x1보다는 x2가 크다고 했을 때 f의 x1보다 f의 x2가 더 크다, 이러면은 이것을 증가함수라고 해요. 그 다음 x1보다는 x2가 여전히 클 때 f의 x1이 f의 x2보다 더 커버린다, 이러면 이것은 감소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 놓은 것은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x1부터 x2로 옴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이 함수는 구간 A, B에서 감소 함수이다. 또 이쪽 영역에서는 x1부터 x2로 점점 진행함에 따라서 함수값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 함수는 구간 A, B에서 증가 함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증가 함수, 감소 함수 같은 경우는 전제 조건이 먼저 구간이 전제돼 있어. 그 구간에서 증가함수, 그 구간에서 감소함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문제 한번 낼게요. 자, 이러한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자, A, 이것은 B, 이것은 C, 이것은 D, 이것은 E, 이것은 F,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림상으로 보면은 A부터 B 구간 있죠. 저 구간 A부터 B 구간, 이것을 태구간으로 잡았다면은 이 구간에서 이 함수 fx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이 구간에서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그러면은 이번에는 열린 구간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열린 구간. 자, C와 D, 이 열린 구간에서는 이것은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개구간 CD에서 이것은 감소함수예요. 그래요. 지금은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걸 논했는데, 이번에는 한 점에서 증가 감소를 한번 논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한 점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를 한번 봐봅시다. 이 한 점 F라는 점을 한번 볼까요? F라는 이 점을 보면은 이 F라는 점에서 함수가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증가 상태에 있는 것 같아, 감소 상태에 있는 것 같아? 이런 때는 함수가 어떤 상태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딱 한 점만 놓고 얘기를 할 적에는 이런 식으로 볼 때에 이 점은 함수가 x축이 증가함에 따라서 y좌표도 증가하는 지금 그 노정에 있잖아요. 그 노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이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증가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즉 함수 fx는 x는 이꼬르 f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또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 점을 우리가 C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요, C점. 자, 그럼 함수 fx는 x는 이꼬르 C라는 이 포인트에서 증가 상태인 것 같아, 감소 상태인 것 같아요? C라는 포인트에서 함수 fx는 어떤 상태냐면 여기서는 감소 상태예요. x는 이코르 a에서 함수 fx가 증가 상태인가 감소 상태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은, 즉 x는 이코르 a에서 fa가 증가 상태라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이 f의 a라는 값이 무엇보다는 큰 상태냐면은 f의 a-h, 이 값보다는 크고 또 f의 a 플러스 h보다는 적은 이러한 상태예요. 즉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f의 a는 증가 상태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h가 0보다 큰 충분히 작은 수요. a-h는 a보다 작고 a 플러스 h는 a보다 더 큰 것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 x는 이코르 a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 그것은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은 f의 a-h, f의 a, 또 f의 a 플러스 h, 이럴 적에 대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a-h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fa가 a 플러스 h보다 더 큰 경우거든요. 그래서 증가 상태, 감소 상태 또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 개념을 아시겠죠? 여기서 증가 감소를 논의함에 있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를 해줬어. 첫 번째 구간을 염두에 두고 증가 감소를 얘기를 해 줌으로써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고, 또 두 번째 한 지점에서 함수 증가 감소를 논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증가 상태 또는 감소 상태라는 것을 정의를 했지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을 무엇하고 연관시키려고 하냐면은 미분법하고 연관시키려고 해요. 왜 그래? 미분 배웠으니까. 또 왜 그래? 미분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더 쉽게, 더 어려운 것을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증가함수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영역의 기울기를 보면 그 기울기 자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부 다 0보다 크죠? 그래서 이 증가함수를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그 구간 내에서 미분을 해 놓은 그 결과가, 그러면 우리가 함수 증가 감소를 논의함에 있어서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그 뒤에 있는 포인트가 앞에 있는 포인트보다 더 크다 그걸 보여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분법을 사용을 하면은 그래프 그리지 않고서도 f-x가 0보다 크면은 증가함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감소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런 영역이 감소함수인데, 이런 영역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다 0보다 작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다 0보다 지금 작은 상태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감소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어지냐면 f-x가 우리가 자 여기에서 봤을 때 f-x 있죠. f-x가 0보다 크면은 이것은 반드시 증가함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f-x가 0보다 크면은 fx는 증가함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의문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또 받아들일 수가 있죠. 금방 쉽게. 자, f-x가 0보다 작으면은 fx는 어떤 경우가 되어집니까? 감소함수가 되어지죠. 이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봐봅시다. y는 이퀄 x의 세제곱이라는 이 함수를 한번 봅시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러면은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모든 x 지점에서 항상 증가함수가 되어지죠. 즉 여기서도 증가함수, 여기서도 증가함수, 여기서도 증가함수, 여기서도 증가함수요. 여러분들이 증가함수라는 것을 금방 판정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값보다는 여기에서 fx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함수죠. 그리고 x는 이퀄 제로점 있죠. 이 지점에서도 제로점보다 작은 곳에서 함수값보다 제로점에서 함수값이 더 크고, 또 제로점보다 조금 더 큰 곳의 함수값은 제로점에서 함수값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분명히 x는 이퀄 제로 이 지점에서도 증가함수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x는 이퀄 0에서 증가 상태인가, x는 이퀄 제로에서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 우리가 한번 판정을 한번 해봅시다. 판정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의에다 집어넣어야죠. f에 a-h, f에 a 플러스 h,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가 판정을 해보면은 이 수식을 만족하면은 x는 이코로 제로에서 증가 상태인가 아닌가 그걸 판단할 수가 있죠. x는 이코로 제로에서 함수 상태를 판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a 대신에 제로를 집어넣으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f의 마이너스 h 그리고 f의 제로 이것은 f의 h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f는 마이너스 h를 x의 세제곱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h의 세제곱 이것은 0 대입하면 0 이것은 플러스 h의 세제곱 이것은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y는 이코로 x의 세제곱이라는 이 함수는 x는 이코로 제로에서 증가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봅시다. x는 이코로 제로에서 그러면 f 다시 x는 이코로 제로에서 그것을 넣으면은 3x의 제곱에서 x는 이코로 제로를 넣으면은 제로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라는 것은 그쪽에서 순간 변화율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참 좀 혼동스럽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라는 것은 더 이상 함수가 거기서 순간적으로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함수가 증가 상태인가 감소 상태인가 그것을 보니까 분명히 증가 상태는 맞기는 맞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 오지 말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끄면 0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수는 어떤 상태에 있다? x는 이코로 제로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즉 증가 함수에서는 f-x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증가 함수가 되어지죠. 그래서 방금 했다시피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은 fx가 증가 함수이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코로가 들어가는 가장 좋은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y는 이코로 x의 세제곱이잖아요. x의 세제곱에서는 x는 이코로 제로 지점에서 f-x가 0이라고 할지라도 함수 자체는 증가 상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fx가 증가 함수이면 증가 함수라는 것은 모든 점에서 증가 상태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아까 증가 상태, 증가 함수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증가 함수라는 것은 특정 구간 전체에 걸쳐서 증가를 할 때 증가 함수라고 하고, 증가 상태는 한 점을 잡아놓고 그 점에서 함수가 증가 상태, 즉 미분계수가 0보다 크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증가 상태라고 했어요. 아까 그 증가 상태 이 공식 있죠?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f-a가 0보다 크다 그 얘기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이 얘기가 왜 이 말이 이 말하고 똑같자? 금방 또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 공식 같은 경우는 f의 a-h보다 fa가 크고 fa보다 fa 플러스 h가 더 크다. 이 말은 두 가지 식이 교집합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는 0보다 더 크고, 또 하나가 뭐예요? f의 a-h보다 0보다 더 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이잖아요, 이 말이. 즉 이것이 얘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에서 얘를 뺀 것은 당연히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얘한테서 얘를 빼는 것은 당연히 0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이 식에서 h라는 것은 충분히 작은 양수. 그러면 이 식을 양변에다가 h로 한번 나눠 봅시다. h로 한번 나눠 보면은 h가 충분히 작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f-a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도 미분법
정의 변환 공식 같은 거 많이 다뤄봤잖아요. 그걸로 바로 보면은 이것도 뭐하고 똑같냐면 F-A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는 달리 말하면은 F-A가 0보다 더 크다 그 얘기야. 즉 증가 상태에 있는 그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무엇보다 크다고? 0보다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f의 x가 증가 함수라면은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죠. fx가 증가 함수라면은 f-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해되는데 얘가 이코르가 들어간 경우는 어떤 경우야? 비록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 할지라도 그 점에서 함수가 증가 상태인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 그 말이에요. 가장 좋은 예로 어떤 경우요? 어떤 경우 y는 이코르 x의 세제곱 같은 경우죠. 또 x의 5제곱이나 7제곱이나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x는 이코르 제로에서 다 기울기는 제로지만 함수 상태는 증가 상태죠. 고로 fx가 증가 함수라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것을 역을 한번 적어볼까요? 역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가 증가 함수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이 말은 성립할 것 같아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얼핏 보면은 아니 모든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또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처럼 0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fx가 증가 함수가 되지 않는가? 즉 이것은 참이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f-x가 0보다 크면은 fx는 증가 함수라고 했죠. 당연히 기울기가 0보다 크면은 fx는 증가 함수이죠. 문제는 이쪽에가 이코르가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지금 그게 문제예요. 이 문제하고 차이가. 그러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증가 함수이다. 이것에 대한 틀린 예를 제가 제시를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 아하 그래서 얘가 이코르가 들어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봅시다. 자, y는 이코르 3이라는 이 함수 한번 봅시다.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여가 x 여가 y라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이 3이라는 점을 지나는 이러한 함수죠.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f-x가 0이죠. f-x가 0임에도 불구하고 이 함수는 증가 함수예요. 감소 함수예요. 이것은 증가 함수라면은 어떠한 점에서 함수 값보다 그것보다 더 큰 점에서 함수 값이 더 커야 증가 함수 정의죠. 근데 이것은 더 크지 않고 똑같기 때문에 증가함수 정의가 포함돼야 안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0이야. 기울기가 0이라고 할지라도 y는 이코르 x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x는 이코르 제로에서 증가함수가 되어지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모든 곳에서 증가함수가 되지 않아. 증가함수 정의를 못 충족시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이코르는 빼내야 됩니다. 왜 빼내야 돼? 상수함수인 경우는 비록 f-x가 0임에도 불구하고 fx가 증가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고로 여기에서 이게 빠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일로 기뻐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즉 우리가 보통 생각할 적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가 증가함수일 것 같아. 왜? fx가 증가함수라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즉 이것의 역도 성립할 것 같은데 이것의 역은 성립이 해야 안 해? 안 해. 무엇 때문에? 상수함수 때문에. 다시 증가 감소 함수를 최종 정리를 하면은 이것이 되어집니다. 이거. 즉
함수 fx가 증가 함수라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이것의 역은 뭐야? 거짓이다 그 말이야. 그 역은 뭐가 이코르가 있는 것이 역이지요. 근데 이코르가 들어있으면 이것이 참이요 거짓이요? 거짓이요. 발예를 들어보시오. 상수함수. 고로 이것의 역은 거짓이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 이걸 딱 드러내면은 이것이 참이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fx가 감소 함수이면 f-x는 0보다 적거나 같다. 당연히 유추해낼 수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서 f-x가 0보다 적으면 fx는 감소 함수이다. 금방 잘 이해해낼 수 있겠지요. 그래요. 강의 잘 들으셨다면은 또 좋아요, 구독 클릭을 해주시면 제가 또 기분이 좋겠지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